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기본서 175페이지 제5절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별표시 3개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납세지는 아까 1별에서 취득세 할 때 말씀드렸어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물건 소지지예요. 예외적으로 근데 주소지와는 예외가 있긴 있는데 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실험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같은 뭐 이런 것들은 무체지상권이잖아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지적재산권은 사람을 따라가야죠.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리가 있는 예외가 있지만 중요한 부동산 등기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고요? 부동산 소지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땡, 등록권자 주소지다 X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계속 보세요.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에서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취득세하고 아까 비교해 봤을 때, 자, 어떤 부동산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했는데 이 신축한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하고 이렇게 경계선상에 걸쳐서 어떤 건물을 신축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공시법에 배우는데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등기 신청은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까? 송파 등기소입니까? 성남 등기소입니까?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야 돼요? 아, 이거 배웠을 것 같은데. 자, 어느 등기소 등기 신청합니까? 직근 상급 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안 배웠어요? 아, 아직 안 배웠구나. 어떻게하나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각각 이 관할하는 그 법원의 직근 상급 법원 장에 그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요.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장이 뭐 관할 그 직근 상급 법원장이라고 치고 만약에 여기 성남 등기소를 등기 신청 지정했다 그러면 여기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면허세를 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래서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별 안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면은 그 175페이지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 납세지 박스 안에서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밑줄이고 그 다음에 지읒번과 취읍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주소지가는 예외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있다는 밑줄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소재별로 안 분한다는 거 여러분이 제가 이거 없구나. 소재비를 안 분한다는 거 여기 X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지 소재비를 안 분해 X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취득세랑 비교해 볼게요. 둘 이상의 요거 취득세랑 비교해 드리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한번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아까 어디를 납세지를 했어요? 예? 그렇지. 소재지별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분 계산했냐 그러면 자, 이거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눴어요. 면적 비율로 나눴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계산해서 각각 안분 계산했습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를 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사안이 2개 이상에 해당할 때 소재별 안분하지 않고 한 곳에 몰빵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기서 뒤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고 아셨죠? 뒤바꿔서 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교재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동그라미 3번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 동그라미 3번에요. 그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바꾸면 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있잖아요. 돈을 빌려요. 갑이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한 50억 원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처음 배우는 건데 한번 보세요.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요. 그러면 자, 이게 5개 이상이면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배웠잖아요. 이런 것도 안 배웠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이 AB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채권 금액 50억이잖아요. 같은 채권을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이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얘네들을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요. 만약에 C 부동산이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면허세를 이거 계산한 것에 대한 등록면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는 건데 이것을 별건의 각각의 등기 등록으로 봐. 이러면 틀려요. 자, 아니고 처음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자, 그래서 같은 채권을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등록에 있어서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처음 요거 아셨죠 여러분? 여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꾸면 여기를 바꾸니까.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동그라미 4번 175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위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는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여기 봅니다. 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럴 때 취득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예요. 취득 물건 소재지. 자, 근데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어디라고요 지금? 등록관청 소재지요. 서로 뒤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한번 비교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취득 납세지 불분명할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6페이지로 가면은 그 핵심에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징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 방법을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였죠.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죠. 근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등록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여기 비출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비출이요. 납세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게 언제냐? 거기 꽃표시 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각수 표시 보니까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세에 비출입니다.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취득세 아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 한데 등기등록 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원칙적으로 얘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즉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단서는 됐고요. 자, 그러면 그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여러분이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상속증여 포함 써놓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돼지꼬리 땡냐에서 상속증여 포함이에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물어보느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시험에서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에요.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좌우지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교재 우리 추가신고납부가 나오고 있죠. 등록면허세도 추가신고납부가 아닌데 취득세처럼 처음에 등록 당시에는 보세요. 여기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등록하고 나서 이게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기억번이 이거 니은번에 그게 나와 있네요.
니은번에 나왔는데 니은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등록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교재 거기 기억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본부터.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를 대상했다가 등록 후 중과 대상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 규정된 날부터 밑줄입니다.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60일 내 밑줄이고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납세지 관할 세상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랑 똑같아요. 취득 후 등록매세 같으면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60일 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는 요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또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도 며칠이요? 60일 내요. 몇 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었겠죠. 조금이라도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랑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어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내 땡, 상속 개시 속한다 만료부터 6개월 내 땡,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원칙 기간은 나오면 안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나오는 게 30일이었다 60일로 이게 작년에 바뀐 건데요. 하여튼 60일 기억하고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예요. 포인트. 60일 가산세 제외에 신고 납부, 보통징수 아니라는 거. 요거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요 경우에 이렇게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77페이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 여러분이 비교해서 한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60일 내입니다. 증여 포함해서.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기간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취득세는 이렇게 상속으로 취득해서 상속권 6개월로 신고 납부하고 이런 건데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고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 기간 하여튼 요건 똑같습니다. 60일 내 신고 납부 요건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우제. 여기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등록면허세는 이 신고우제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등록면허세는 이게 결론적인 거라고 맨날 강조를 드렸는데 이거 작년 시험에 정답지로 나왔습니다. 자,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또는 부정 납부예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합니다. 그럴 때 이게 결론적인 건데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본다는 건데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납세무자가 여러분 거기 밑줄입니다. 교재에 동그라미 3번이요. 자, 등록면허세 지금까지 배운 그 신고를 규정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등록하기 전까지 쫙 밑줄입니다. 추가 납부 사유당할 때는 그 신고 기간까지 납부했을 때는 자 법정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결론적인 건데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보세요. 이 구조가 이런 겁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랬어도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있으면 해주고 없어 안 해주고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자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만약에 납부를 했다 등록면허세를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여요.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의지하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작년에도 정답지로 나왔었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를 신고할 자가 법정 경우인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오른집으로 나온 적도 있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첨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예외 보통징수 봅니다. 교재 117페이지 등록면허세
자,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이제 기간이 원칙 없지만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였더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똑같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등기등록 관수의 장은 밑줄입니다. 등기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의 구청장에게 통보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또 거기 T 표시를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왜냐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세 입장에서는 지자체 도구에 낸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없으면 안 해주고 있으면 해주고 이런 건데, 자 보세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고 싹 매각할 수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서에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안 냈어요. 등록관서에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을 하고 싹 사라지고 이런 게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항상 얘기지만 전우치와 친구들 같은 도사들이나, 제가 드라마 보니까 도술 쓰니까 부족을 딱 붙이니까 안 보여. 그 다음에 도술 써가지고 막 글씨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글씨 있는 것도 쫙 도술 쓰니까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전우치와 친구들이나 하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요거 자, 중과산세 규정 없다는 거. 또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 규정은 적용된다.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어도 뒤늦게 신고하는 기한후 신고는 다 허용이 됩니다. 모든 세금들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 허용돼요.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똑같아요. 취득세랑. 근데 똑같은데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는 거,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는 다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동일하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178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20%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이 20% 부과됩니다. 자,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그냥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또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최저한세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이 주되기 때문에 자, 면세점, 취득세 같은 면세점, 재산세 같은 소액신경세 면제 규정 없고, 다만 등록면허세는 세기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4,200원 예산됐다 무조건 6,000원이요.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틀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아까 우리가 다 봤고요. 자, 여러분 저를 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자료에도 아마 등록면허세 없어요? 그렇구나. 취득세만 했구나 제가. 보낸다는 게 깜빡했네. 그럼 여기를 보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자료 나가니까 복습할 때 다음 주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표를 보세요. 여러분들 표를 보시고, 먼저 과세 주체부터 비교합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예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입니다. 도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도는 둘 다 도세입니다. 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제가 생략했어요. 취득세 특광도, 등록세 구도.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의 과세가 되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규정되니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가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납세무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과세표준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 기준으로 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표준세율 정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럼 취득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했어요? 증가한 가액. 1억에서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원. 세율은 어떤 세율 정했어요? 간주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정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니까 토지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가액 과세 표준이고 등록면허세는 건당 건수고 세율은 취득세는 중과기준 세율인데 얘는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차이점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에 대해서 중과세하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별장, 고불악장을 등록할 때 표준세율이 몇 배를 중과세한다? 틀립니다.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신고납부기간 취득세는 아까 봤어요. 60일 내 증여 포함해서. 자, 상속은 상속기에 속한데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이 주술 둔자 있으면 9개월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넣으면 안 되고.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둘 다 똑같습니다.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자,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60일 내. 자,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똑같습니다. 요 경우만 등록세 기간이 있고요.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죠. 취득 후 신고하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근데 등록면세는 전우치와 친구들이나 할 수 있지. 등록면세 안 내고 와서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등록면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득세만 취득 후 신고하고 매각하면 산출세가 80% 중과산세고, 기하는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지방세 기본법상의 기하는 신고 허용됩니다. 등록면세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있잖아요. 근데 등록면세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소액은 징수를 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세는 애초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 없고요. 수수료적 성격유세이기 때문에 최저하는 세금 받겠다. 6,000원 미만 나오면 6,000원 받습니다. 이런 거지. 둘 다 없고요.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지만 소액징수면제 적용 안 됩니다. 특별징수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시키고 납부하게 할 때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에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회 시험 때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고 등록면허세는 있고요. 부가세,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감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 재산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86페이지는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 187페이지 자 제1절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입니다.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자 아이고 조금만 앞부분 저 재산세 본격적인 건 다음 주에 하고요. 앞부분 살짝 좀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마실게요. 좀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187페이지 개요 과세상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있잖아요. 우리가 재산세는 이쪽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이쪽 가서 한번 재산세는 재산세는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거의 고정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세 문제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출제되느냐?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는지, 그 중에서 특히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예요.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자, 이번 심화 과정에서 이제 다음 주에 있잖아요. 토지용 구분을 여태까지는 기초인문이나 기본서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토지용 구분 자세한 거 공부 안 하고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나누는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토지용 구분을 자세히 처음으로 이제 토지용 구분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토지용 구분. 이게 직접적으로는 가끔씩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자, 이게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간접적으로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간접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간접적으로 나왔고요.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토지용 구분을 묻는 직접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29회 때는 제가 진짜로요, 올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 가끔씩 시험에 토지용 구분 직접적으로 묻는데,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또 별도 합산 대상,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눌 때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는지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29회 때는 나올 차례가 됐다고 제가 했는데 나왔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30회 시험에서는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다만 이제 29회 나왔으니까, 다만 간접적으로는 토지용 구분이 재산세 세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별표 2개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재산세 세율에서 이거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정답지문이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었어야지 종부세 정답지문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올해도 역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다가 최근에 지금 뜸했는데, 여기에 납세 의무자가 다시 독립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역시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거 과세표준과 세율 별표 3개 썼는데 나온다고 했었죠. 나옵니다. 작년에는 큼지막하게 별표 3개 했는데, 올해는 마지막 건 조금 작게 2개 반 이렇게 해서, 올해도 항상 과세표준과 세율은 뭐 출제 1순위입니다.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재산세 납세 절차,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데 어떻게 보통 징수하는지 관련한 얘기는 시험 문제 단골입니다.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단골이고요. 어떤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느냐, 이것도 시험에서 보면 최근에 비과세가 독립화 문제도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 비과세가 최근에 또 중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는 세 문제 출제될 때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봅니다. 오늘 의미 성격 정도만 한번 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87페이지 재산세 개요 정의 읽어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을 연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상을 보유한 자에게 물건 소유에 관한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 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는 특별시 구의 경우는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재산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사람이 100을 내면 그 100의 절반은 특별시로, 나머지 절반은 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 여러 서울특별시 있는 구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왜 서울특별시만 이렇게 하냐면, 서울에 여러 구들이 있지만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가, 지방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지방자정 자립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50% 받아서 각 구에 골고루 배분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특징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특징은 여기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주체는 시군구고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등등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건축물이나 주택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입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이 있다.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관할 지자체장은 A주택과 B주택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고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각각 계산한다고 그랬죠. 근데 다만 토지의 경우만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끼리 합산해서 과세하는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체납수익이 몇 프로? 3% 깔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가산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는 조세 총론에서 가산금에서 다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런 점.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돼서 거기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물납 다 허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고르셔야 되고. 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세부담 상한 규정 적용되고,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 빼놓고는 다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재산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나 무허가 건축물 다 과세가 됩니다. 현황 부과합니다. 작년 시험 지문에도 나왔지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교재 거기 187페이지 내용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88페이지 그림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읽어보시는 거고, 과세 대상 있잖아요. 여기부터 다음 주에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과세 대상 특히 토지용 구분을 이제 처음으로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지방세에서 어려운 부분은 취득세 세율 부분과 재산세 토지용구 부분, 요 부분이 어려워요. 요 고비만 넘으면 나머지는 뭐 재산세도 토지용구 부분만 넘으면 나머지는 뭐 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어렵다 그러면 곤란해요. 성의 부족이지. 그런 건 그냥 자꾸 봐서 재산세, 건축물 납기는 7월 16일, 30일, 토지는 9월 16일 이런 거는 그냥 자꾸 봐서 익혀두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용 구분을 다음에 배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처음 이제 배우는 거고, 토지용 구분을 잘 해놓으면 잘 이해하면서 보면 쉬운데요. 이해하면서 몇 가지를 딱 외우면 쉬운데 이거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독학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수업을 들어서 강의로 저 정리하는 부분이지, 강의를 안 들으면 이거는 뭐 토지용 구분은 어떤 걸 외워야 될지 어떤 게 중요한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취득세 우리가 납세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취득세 비과세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쭉 봤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하면서 아까 정리를 복습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재산세 과세상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 많으셨고, 항상 제가 요즘은 당부드리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